퀴즈로 배운 한자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2급 한자 있죠. 이 한자를 활용해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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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4급, 4급 네, 모두 있죠. 7자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더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싹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한자 보시죠. 자, 이 전서체 있죠. 전서체 보면 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등 쪽이거든요. 등 쪽이고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전서체하고 어때요? 닮았죠? 그래서 이 한자가 이제 오늘날 이 한자로 바뀌었는데 이제 더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뭐죠? 그쳤다. 그래서 더는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칠 간이 되었습니다. 언제 활용하는가 하면요. 이 동양 철학에서 사용합니다. 그침, 절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간방 하면은 북동쪽,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 간괴 하면 8괴의 하나 또는 64개의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름철에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덤벙대고 들어갔다가 아마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흙근이란 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몸을 돌려서 되돌아가는 모습의 한자가 그칠간이죠. 이 두 글자가 조합되면 1급 한자가 생겨납니다. 자, 어떤 한자인가 보실까요? 네. 이 진흙근이라는 한자가 다른 글자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을 돌린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어려울 간, 괴로울 간이죠. 이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울 간, 괴로울 간이란 한자가 되었습니다. 자, 언제 활용합니까? 어렵다, 고생스럽다, 몹시 힘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런 말 하죠. 간신히가 겨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이 간자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간난 나오죠. 그럼 몹시 힘든 것. 그 다음에 간고 하잖아요. 그럼 고생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성어도 정리해봤어요. 이게 간난신고 나오죠. 간난신고. 네, 온갖 어려움과 고생. 또 간고분투 나오네요. 네, 어려움을 이겨내며 힘껏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고탁절. 네, 매우 심한 고생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이 어려울 간, 괴로울 간 이란 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산속인데 이게 밭을 일구는 건지 개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멧돼지가 지금 쫓아오고 있죠. 네, 멧돼지가 막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표범입니다. 그죠? 네, 표범. 표범은 몸을 웅크리고 먹잇감을 노려봅니다. 그죠? 그 모습을 그린 한자가 바로 이 전서체 이 글자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눈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빨을 나타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떤 사전에서는 벌레치라고 하는데 벌레치가 아니고 짐승치자입니다. 짐승치. 이게 이빨 아니면 눈, 그다음에 다리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짐승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을 나타내는 한자, 짐승치, 한자 부수 이거하고 몸을 돌려서 달아나는 모습하고 흑토자 이 세 글자가 조합되면 1급 한자가 생겨나는데 자, 어떤 한자일지 궁금하시죠? 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땅을 개간하다가 짐승에게 쫓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한자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1급 한자입니다. 여기 짐승이죠. 짐승이 쫓아오고 있고 몸을 돌려서 달아나고 있고 이쪽은 흑토자잖아요. 그래서 개간하고 있는 땅을 말하죠. 그래서 개간할 간. 깊은 산속에서 땅을 개간하려면 무서운 짐승도 만나죠. 그래서 이 짐승치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언제 사용합니까? 황무지를 일구다 또는 새로운 농토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간 나오죠. 10개자 써서 개간하면은 황무지를 일구어 농토를 만들죠. 네, 그 다음에 개간지 하면 황무지를 일구어서 새로 일군 땅을 개간지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람 살려. 아까 그 멧돼지보다 더 큰 뭐죠? 곰이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달아난 심정, 마음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치자가 또 나오고 짐승을 만났으니까 몸을 돌려서 달아나죠. 그때의 마음이에요. 그때의 마음. 그것이 이제 3급 한자가 생겨났습니다. 자, 어떤 한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직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예, 짐승에게 쫓기며 달아날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예, 여기입니다. 예, 짐승을 만났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달아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자, 3급 한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성간, 간절할 간. 이때 그 짐승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 마음가짐이 있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한 정성, 간절함이 배어 있는 한자입니다. 여기 마음심자가 있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활용합니까? 정성을 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죠. 그때 간곡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또 간담회라는 게 있잖아요. 간담회, 말씀담, 모일회자.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간담회라고 하죠.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그 다음 매우 정성스럽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죠. 간절하다, 간절.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할 때 간절하다. 또 간구하다 하죠. 간절히 바라다.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뭐 간구합니다 이러죠. 그러면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눈치를 보는 상황 같기도 한데 이 눈 있죠. 이 눈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 이게 눈목자 있죠. 눈목자, 그 다음에 몸을 돌려 되돌아가는 모습, 이 그칠간, 이 두 글자가 조합되면 4급 한자가 생겨납니다. 어떤 글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글자입니다. 4급 한자입니다. 물러가면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몸을 돌려서 가잖아요. 그때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뭔가 눈치를 보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이 4급 한자가 바로 눈안입니다. 눈안. 자, 언제 사용합니까? 사물을 보는 눈을 나타낼 때. 자, 우리가 안경을 쓰죠. 눈에 쓰는 물건. 그 다음에 안과 하면 눈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 분야. 그 다음에 육안 하면요. 안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육안으로 본다 라고 하죠. 그렇죠? 자, 중요한 점, 중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안목 나오죠.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안목이 있었다.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주안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을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죠. 중심이 되는 목표점입니다. 그 다음에 차간, 주의하여 보는 것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는 것, 이것을 차간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지금 토라져 가지고 두고 봐라 하면서 몸을 돌려서 지금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그죠? 어떤 마음인지 하여튼 그 마음 때문에 몸을 돌려서 되돌아가는 모습의 그 한자, 이 두 글자를 조합합니다. 그러면은 4급 한자가 생겨납니다. 자, 어떤 한자일지 궁금하시죠? 원망하면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마음심하고 그칠간 두 글자가 조합되면은 이상하다. 마음심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여기 있네. 그죠? 다른 글자 앞에 오잖아요. 마음심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을 마음심변 또는 심방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원망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 한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4급 한자인데. 그래서 한탄할 한, 원망한, 원망하면서
또는 한탄하면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남에 대한 원망 그때 사용하죠. 한을 품는다 그런 말 하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슬퍼서 엉어리진 마음. 또 있습니다. 원한 나오네요. 남한테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엉어리진 마음. 이런 마음. 여기서 사용하는 이 한자 있죠. 한탄할 한, 그 다음에 원망한, 남에 대한 원망을 말합니다. 자, 이번은 자신의 일에 대한 후회도 나타냅니다. 이게 한탄 나오죠.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로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 또 있습니다. 회한,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이와 같이 자신의 일에 대한 후회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더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되돌렸죠. 몸을 되돌려가지고 다른 방도가 없을까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덕부 사다리부라는 글자하고 이 그칠간이 있죠. 이 두 글자가 조합되면 사급한자가 생겨납니다. 자, 무슨 글자일까요? 그런데 사다리부, 언덕부는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덕부, 사다리부라는 한자 부수가 다른 한자 왼쪽에 오잖아요. 그럼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왼쪽에 왔다 해가지고 좌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언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상황,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몸을 돌렸죠? 몸을 돌렸습니다. 이 언덕 때문에 더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더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정한, 막힐 한이라고 합니다. 사급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천 과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문 첫 번째요. 여기 보면 이게 언덕입니다. 그죠? 언덕. 더는 나아갈 수가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봐도 아무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때요? 등을 싹 돌렸죠. 등을 돌려가지고 더는 갈 수가 없구나라고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문, 새로운 근문에서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뜨고 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서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는 한정한, 막힐 한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예문요. 한정 나오죠. 정할 정자. 한정하면은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여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한한다 그러죠.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시한폭탄. 정해진 시각에 폭발하도록 장치한 폭탄.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한 있죠. 한정한, 막힐 한은 한계를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정해진 범위를 나타냅니다. 한계 나오죠. 정해진 범위. 한도 하면요.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여 정해둔 정도. 그 다음에 한정한다 이라죠. 일정한 범위를 제한해서 정한 것을 한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한자는 정해진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2급 한자, 이 그칠간이 있죠. 이 한자, 한 글자를 활용해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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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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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글자 한꺼번에 해설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칠간은 항상 뭐죠? 몸을 돌려서 이게 나오는 방법 또는 나오는 사람, 그것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퀴즈 한자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뿌리 근자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게 나무목하고 그칠간이 조합되어 가지고 뿌리 근자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칠간 한 글자를 활용해서 6급, 6급, 2급, 1급 이렇게 네 한자를 한꺼번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